얘한테만 불편하게. 미안해. 내가 불편하게 하면 지금 눌렀어? 불편하게 당해야지. 자, 안녕하십니까 모두. 우리는 지금 오늘 혁신 DNA 구장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의 조건에 관련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 모두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종부터. 내가 뭐 다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그냥 네 잠깐. 네, 저는 중앙대학교 교양학과 휴학생이고요. 얘 지금 CPA 준비생이야. 네, 불러냈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휴학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님의 그 도움 요청에 따라 불려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건국대학교 4학년 경제학과 송민찬이라고 합니다. 도훈이랑 고등학교 친구고요. 저도 도훈이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달려오게 됐습니다. 얘를 보고 해, 얘를. 네, 저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4학년 신현철이고요. 우리 꼰대 같은 두 분이 도움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들리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재학 중이고 막학기 다니고 있는데 바쁜 와중에 참여하게 된 김경호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에 관해서 잘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도 소개하는 거. 저는 교환학과 4학년 박도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우는 이게 이제 합리적인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합리적인 리스크 테이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정도 리스크를 테이크를 해야 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너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합리적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건 그냥 한 번의 그런 도박 같은 유행을 많이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자산이 되는 그런 걸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그게 만약 실패하더라도 그게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합리적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거를 생각을 해서 한다는 거잖아. 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남아서 그런 실패의 경험이 축적돼서 오히려 더 큰 걸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감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도 교수님이 보면 항상 성공하는 기업들,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다 엄청 실패를 하고 걔네들도 처음에 그 만불을 못 모아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 그러니까 너 말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네, 오히려 실패가 너 말해봐. 질문이 뭐지? 질문이 합리적인 리스크 테이킹의 정도? 합리적인 리스크 테이킹은 뭘까? 그게 네가 생각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리스크 테이킹, 아까 내가 배그 할 때는 내가 말하는 리스크 테이킹은 나는 무조건 거의 우리 맨날 떨어지는 데 이름 뭐냐? 내가 여기 가자 하는 파라다이스. 같은 캠프를 가자 하면 얘들은 쳐웃잖아. 웃잖아. 근데 그거는 되게 터무니없는 리스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 테이킹은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합리적이라는 건 개인마다 차이가 다르잖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도 다 다르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리스크가 앞에 있을 때 내가 테이킹 할 수 있다, 없다는 걸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가 얼마 정도까지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지 그거랑 또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도전할 의지가 있는지 이 두 개를 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두 개가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줘.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거랑 자기가 얼마만큼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 그 두 개를 적절히 조합을 해야 돼요. 그 의지가 너무 얼마나 좋은지. 너는 얼마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의지가 언제 생기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언제 위험을 그러니까 네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 따라 다르고 그리고 그때 너의 의지가 얼마 정도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했잖아. 그래서 너는 언제 그런 거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는 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었던 건 아닌데 나중에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뭔가 회사를 다니다가 나만의 뭐 1인 기업이라도 만들고 싶다라는 거 했을 때 그때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나 아니면 내가 벌어둔 돈이 얼마인지 또 뭐 의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랑도 비례할 수도 있는데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게 확실히 그게 그러니까 일단 안정적인 걸 바탕으로 해야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다는 그거였잖아. 그렇지? 그런 그치. 거니까. 나는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고는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나는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기는 돼 있어야지. 너무 밑바닥에서는 하면은 조그마한 리스크 그 사람한테는 뭐 진짜 인생이 걸린 도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교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리스크 테이킹이란 뭘까라고 얘기를 하신 게 리스크 테이킹이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얼마나 수입해서 리턴해서 받느냐의 그거니까 일단 기본은 어느 정도 다 돼 있다고 전제를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트캠프 가는 거는 기본이 하나도 안 되는데 가는 거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리스크 테이킹은 전혀 그거랑 관련이 없는 거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너가 말해봐, 현철. 신현철 군 말해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리스크 테이킹은 없습니다.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되게 안전지향적인 너는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리스크 테이킹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담배는 왜 피워? 그걸 리스크라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정확한 그 위험 분석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 건가? 그치. 위험 분석 같은 거 하기 싫지. 최대한 안정하게. 실드니까 안정성을 좀 더. 그치.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그게 안 되면 아예 날아가는 거니까. 그럼 아예 시도도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지. 시도는 하는데 되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하니까 그만큼 테이크할 수 있는 게 적을 뿐이지. 그치. 리스크를 아예 안 지는 건 아니니까. 조그마한 변화로 조그마한 걸 얻는다. 그래서 교수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신 예 중에 우리 학생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싫어하고 안정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공무원을 한다. 근데 왜 너는 공무원을 안 하니? 공무원은 그것도 리스크가 크지. 그거는 리스크가 크지. 2년을 거기다가 쏟아부는. 시작하기 전부터 크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시험을 할 때는 리스크가 나중에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엄청 큰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사기업 취준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더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이랑 공무원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거랑 사기업 준비를 하는 거랑 리스크 테이크 할 측면에서 뭐가 더 리스키하나라 생각하네. 사람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나는 공무원이 리스크 테이킹이 훨씬 크지. 공무원이 어. 왜? 아니 일단 준비해야 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사기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으니까 걔네들 시험 준비해야 되는 거 보면은 일단 수험생들이 더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 거 많고. 그러면 공부하는 대신 리턴이 적다라는 건가? 공부하는 그러니까 투입하는 리스크만큼 리턴이 생각보다 크지 솔직히 않다. 공무원이 리턴이 크진 않지. 그러니까 안정성을 보고하는 거지. 아 그렇지. 근데 그 안정성을 바라보는데도 리스크를 크게 넣어야 된다. 그렇지. 효율적이지. 아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럼 여기서 우리 기준을 나누는 세 가지가 리스크가 있었고 안정성, 그다음에 리턴 이렇게 생각하면 있는데 안정성. 근데 리스크를 지는데도 안정성을 얻으려고 해도 리스크가 크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네. 그럼 지금 원장스럽지 폭족되는 거. 뭐라고? 뒤죽박죽되는 뭐가 네가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봐. 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섞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는 항상 리스크가 높으면 안정성은 낮고 리스크가 낮으면 안정성이 높다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리스크가 낮은데 안정성이 높은 게 생각보다 없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주위에는 우리 생활에서 안정성이 높은 생활에서 그래 이제 한번 네 얘기를 해봐 경호야. 합리적이라고 하면 뭔가 애플이 처음에 아이폰 냈을 때 같이 그런 혁신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혁신이었지만 그건 좀 과감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혁신이 등장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흐름이나 그런 산업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그 자기의 주 사업을 전환하고자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그런 합리적인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오. 그럼 애플은 언제 그게 보호가 변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애플 내가 생각해 조금 그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위험한 그 2단계 과감한 합리적인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네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서 아예 거의 창조한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우리 여기서 교수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도 혁신을 외치는데 혁신적인 자의 모습에서 리스크 테이커가 그 뛰어넘은 거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혁신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삼성은 바로 이제 그 애니콜을 버리고 흐름이 바뀌니까 그걸 캐치를 해서 바로 그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제 거의 유일한 경쟁자로 돼 있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소니나 이런 데도 분명히 기술력이 있었는데 걔네는 스마트폰 사업을 전환을 안 하고 계속 기존 사업만 해서 결과적으로는 노키아 지금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삼성같이 좀 이렇게 흐름이 변할 때 그걸 놓치지 않으면 그걸 합리적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해요. 삼성도 리스크 테이킹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삼성이 합리적 리스크 테이킹이고 애플은 그보다 더 윗단계 혹시? 딱 이 사례를 또 교수님이 영상에서 말했잖아. 그 애플이 가장 처음에 퍼스트 무버여서 시장을 끌고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이제 삼성이
모르지? 그 팔로워의 역할에서 다 따라잡았다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다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세계적인 수준에 따라잡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패스트 무버가 될지 판단한 그 팔로워가 될지는 여기서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얼마나 더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신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또 거기 이 말이 나온 김에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좀 혁신적이다라고 얘기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정말 말해봐. 너 생각나는 게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먼저 말을 해봐.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면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제 앞으로 또 되려면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필요하니까. 최근 말해. 최근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 따라잡았는데 이제 더 얼만큼 폭풍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폭풍 성장을 하냐가 문제니까 지금은 좀 침체돼 있잖아. 더 못 올라가고 이제 다 끝까지 오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냐의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음.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있을까?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내 생각에는 삼성이 지금 혁신을 하려고 그 폴더블 폰을 새로운 개척을 했잖아.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더 이 방향을 쭉 밀고 가면 아이폰을 넘어서 더 혁신의 이미지를 갖고 완전 이제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 나는. 근데 그런 사례가 또 어느 측면에서 너네가 생각하는 게 있나 물어보는 거지. 삼성이야 약간 그런 경쟁적 기업이 많으니까 애플이든지 이제 중국에 따라잡는 그런 기업들이든지 많아서 약간 그런 위기의식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혁신을 하게 만들지 않나.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은 지금 기존 제품들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안주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걸 만들면 좋을지 한번 네 생각 한번 얘기해봐. 있으면. 어떤 거 되면 좋을지 그리고 교수님이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게 또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랑 수소차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혁신의 한 가지 분야가 될 거니까 거기서 어떤 방법을 갖춰야 될지 또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 어떤 제품일지 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제품들이 그게 한번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죠. 너무 어렵나? 어떤 제품일지를 알면 네가 하겠지? 그렇지? 너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어? 아니 저는 너는 스스로를 리스크 테이커라 생각해? 아니면 그냥 저는- 더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생각해? 저는 리스크 테이커죠. 왜? 옛날부터 음. 살아온 게 그냥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왔다 하고 사례 너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 어떤 게 리스크 테이킹 했는지. 어릴 때부터 그냥 그걸 싫어했어요. 뭐? 학창 시절에는 내신 따는 걸 정말 싫어했고 내신 따는 걸 정말 싫어했다고? 네. 근데 그거는 좀 안정성이 보장돼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수능보다는. 왜냐하면 그거는 누적되는 거고 쌓아서 안정적이게 가는 거다. 왜냐하면 기회가 여러 번이니까 만약에 1학년 때 망했으면 2학년 때 합격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는데 뭐 수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3년 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그런 방향으로. 근데 그것도 아까 말했던 요행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왜냐면 평상시에 안 하다가 마지막에 나는 빡 해서 뭐 아니면 도다 이러는 거가 있잖아.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를 잘하는 걸 알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게 뭔가 판단했을 때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한 1년 공부해서 한 번에 하는 걸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암기보다는 응용력을 강한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저를 관찰하면서 냈던 결론이니까. 그런 습관이 겹쳐져서 이번에 회계사 시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 맞습니다. 아 그게 없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죠. 그렇구나. 물 줬다 같으냐? 그러면 네 이야기가 좀 센 것 같은데. 아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이런 주제로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교수님이 좀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때? 너는 리스크 테이커야? 아니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근데 CFA는 어떻게 했어? 아빠 문제. 어? 아까운 네. 몰라 근데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 하고 싶지만 막상 딱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면은 그걸 좀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 내 성향상 봤을 때 그냥 안정적인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 나한테 그런 게 딱 앞에 놓였다 하면은 나는 이렇게 선뜻 테이킹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 안정적인 걸 더 좋아한다? 그럼 이제 나중에 거기 가서 옵션질은 안 하고 안전하게 채권을 가겠다? 나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이거 너는 지금 그 둘 다 말한 게 성격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선택했다 그랬잖아. 그치? 성향은 아, 그렇죠. 좀 강하게 작동하겠지. 그 이해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뭐 성격 말고도 외부 작용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거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왜 나는 외부적인 것도 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해. 왜냐면 난 약간 뭐라 해야 돼? 좀 뒤처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 뒤처지는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막 남들 하나둘씩 막 뭐 준비한다 하니까 나도 뭐 해볼까 하면서 찾아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CFA 공부했던 거는 리스크 테이킹인데 나는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했잖아. 그럼 이 선택은 어떻게 외적 요인이 더 많았던 거겠지. 그 내 나이라든지 뭐 대학교 몇 년 됐다 뭐 이런 게 학년이라고 해서 남들이 친구들이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겠지. 남들이 뭘 하는지도 반영됐고 거기에 자극을 많이 받게 됐다. 한번 너 한번 얘기해봐 현철아. 뭘? 현철님 한번 본인은 리스크 테이커인지 아닌지 아니라고 아까 안정적이라고 얘기하셨죠?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안정적이다. 그럼 너는 그 너의 안정적이게 하는 성향, 너의 특징이 왜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합니까? 왜 그렇다기보다는 망했을 때를 생각하면 쉽게 도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격적인 측면인지 외부적인 측면인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측면인지에 대해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성격적으로도 그 애들 이제 하고 도전할 때 안 하고 그러고 있다 보면 도전하는 아이들이 망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오면 외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강해지는 거지. 근데 이 친구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같이 따라했는데 이 친구는 남들이 하고 망하는 거 보고 안 하게 된 거네. 그럼 생각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되게 클 수도 있겠네. 그치. 성격적으로 시작해서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강화가 되는 거지. 그럼 김경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안정을 더 추구하는 것 같은데 뭔가 1등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또 그냥 항상 그냥 중간만 가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막 그 학창 시절부터 배웠을 때는 주입식 교육이어서 지금도 막 좀 그런 게 있지만 아무래도 좀 창의적으로 뭔가 하려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시스템적으로 외부적인 근데 지금은 그런데. 그리고 부모님들도 좀 물론 좋은 직업 특히 뭐 그런 다들 생각하는 그런 좋은 직업 가지고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보통은 학창 시절에 뭐 공부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워낙 그런 좀 예전에 비해서는 직업의 그런 귀천이나 그런 게 좀 사라져서 진짜 뭐 웹툰 작가도 요새 많이 벌고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웹툰 작가들은 자기가 도전하는 게 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할 만한 직업인가? 그 능력이 있으면 그럴 수 있고 그치. 근데 이제 예전에는 능력이 있어도 뭔가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포기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것도 활발해지고 이래서 좀 다양한 좀 직업들이 생기니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도전하고 있잖아요.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조금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게임으로 막 돈 번다 그러면 반대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괜찮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지금? 말을 해준 게 다 우리가 맨 처음에 본인이 리스크 테이커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 나온 게 그 원인, 그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한번 봤는데 성격적 측면이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격의 측면에만 몰두하지 않았고 나중에 외부적인 요인도 나왔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자기도 반응을 할 수 있고 남들이 리스크 테이커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리스크 테이커 할 수도 있고 리스크 테이커 하다가 망하는 거 보고 나는 안 하겠다의 상황이 있었고 또 사회 시스템이 어떤지 따라 사람이 그걸 도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네. 이렇게 개인들이 모아서 이제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우리가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 교수님이 또 영상에서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의 특성,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저 지금 산업 구조 뭐라 그러지 이거 수명 주기상 이런 발전 상황상 현재가 이제 안정을 더 추구할 상황이고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꼬꾸라지는지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 요인이 합쳐져서 현재 상황까지 됐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차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좋을 것 같고 그게
내가 나중에 기업에 나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어떤데 자기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향이 뭔지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크를 하고 싶은지 나는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모여서 나중에 우리가 기업 사회에 진출했을 때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게 모여서 우리가 혁신을 이루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해볼까? 근데 뭐지? 아이폰처럼 그런 혁신적인 제품 하는 거 어렵잖아. 그것도 물론 되면은 제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부족한 게 M&A인 것 같아서. M&A? M&A도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삼성도 예전에 안드로이드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고 결국은 지금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M&A를 했으면은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핸드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가 굉장히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카카오가 사업이 이제 커지면서 다음이랑 멜론을 인수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는 그 카카오에 많은 기능이 생기게 된 게 결국에는 그런 다음이나 멜론의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효과를 낸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인수를 M&A를 해서 사업을 다각화시킨 다음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내가지고 성장을 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 그것도 다각화를 통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게 어쩜 보면 나도 요새 신문 같은 거를 보면 다 M&A를 통해서 혁신을 외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혁신일 수가 있는 게 왜냐면 걔네 인수자가 그 피인수 기업이 일단 어느 정도 유망 기업이니까 얻는 거 아니야. 거기서 시너지를 보고 더 커지는 거니까 지금의 맞춤형인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네. 그것도 괜찮네. 그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비교적 낮은데 안정적이면서 리턴도 좋은 가장 현실적인 현재 상황이라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 리스크가 클 수도 있지. 어떤 면에서? 그런 아예 다른 걔네들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서 거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상관없는 그런 회사를 인수 추진을 하거나 인수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또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어서 그 기업이 인수를 했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서 그냥 그 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어느 정도 잘 그거 해야겠지. 그런 걸 따져서 하는 거겠지만 그게 합리적인 리스크 테이크겠지. 약간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상황을 체크하고 계속 하는 거겠지. 현실적인 혁신 방안. 최고의 리스크 테이크. 다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교수님이 우리가 창업, 벤처 사업을 시작하는 게 우리는 너무 정부 주도적인 것만 있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게 없다. 근데 그런 상황이 그런 벤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게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막
삼성이나 현대도 처음부터 반도체 만들고 처음부터 막 최고의 그걸 만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만들다 보니까 약간 조금 되게 옛날 느낌의 문화도 아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혁신에 나아가기 힘들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창업을 그렇게 위험한 창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할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자기도 하고 싶으면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한번 해보자. 넌 창업하고 싶니? 정우야?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죠. 아이디어가 있으면 근데 너 어차피 회계사 하면 나중에 삶을 어떻게 살고 싶어? 뭘 하고 싶어? 지금 봤을 때 저는 감사하고 싶은데 아 그냥 회계법인에 가서 아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해본 건 없지만 근데 저는 아마 뭐 하고 싶다 하면 나중에 좀 금융시장 쪽으로 나가고 싶다. 금융시장 잘 보여야겠네 저는 옵션 되거든요. 출연할 거라고? 아니 아 이게 아까 리스크 테이크를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저그 아 어쨌든 근데 그럼 너는 창업을 하고 싶기도 하겠다. 왜냐면 이게 우리는 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관련 지식이 쌓이니까 이제 아이디어도 여기저기서 들리는 게 있으니까 그럼 너는 그럼 나중에 그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그런 게 있으면 창업을 할 것 같아? 벤처 창업을? 아이디어만 좋으면?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다른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 안 나고 싶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아 그리고 엄마도 많이 반대하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안정적인 삶을 더 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치 언제든지 만약에 결제 막혀서 그냥 부도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도 참 누구 보고 너는 그 위험한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것 같고 어쩌면 우리는 선택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안정적인 삶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는 참 되게 지금 상황이 말도 안 좀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창업하고 싶다를 만들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 좀 사회적 분위기가 좋아져야지 않나. 사회적 분위기가 좋아져야지 그 사회적 분위기라는 경제 게 상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 그러니까 호황인 분위기에서 내야지 창업을 하더라도 실패하면 다시 또 뭐 취직을 하거나 그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있을 건데 지금은 뭐 한 번 못하면 뭐 약간 낭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적 안정망이 구축되려면 경제가 좋아야 하고 그러려면 호황 시기가 돼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구축망보다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안정적인 뒷받침해주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 근데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황일 때 뭐 안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혁신적이게 뭔가를 시도할 그런 요인이 없지 않나.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문제다 경제가 좋아야지 혁신적인 거를 하는데 혁신적인 거를 해서 성공을 해야지 경제가 좋아지니까 되게 웃기는 상황이네 그러면 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인 안전망이 잘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스스로 안전망을 만들려고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그거 한 지분이 30% 정도죠. 나는 100%다. 그냥 성공하셨네요. 난 100%가 이제, 되면. 난 이제 위험을 받아야지. 근데 그 좋은 얘기인 것 같아. 네가 뭐 했지? 창업 같은 거 할 때 중요한 게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 또 사회 경제적 그런 게 필요하다.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창업을 하려고 생각이 들려면 너는 창업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습니다. 왜 하기 싫습니까? 창업하다 나가는 사람들 하고 싶죠.
있습니까 주변에? 아, 많이 봤습니다. 한 사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